법사위가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전당대회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제동을 거는 건 역시나 국힘과 한동훈, 그리고 조중동 쪽이었는데요. 그래봤자 검찰개혁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6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8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미상정 고유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고유 법안 중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그리고 제65항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은 숙려기간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유법안 상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제102항 헌법재판소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다시 5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구두로 제안 설명을 저희가 상정하는 동안 정부 기관에서 오셨습니다. 기관장들 먼저 구두로 제안 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저희가 중간 진행 과정 속에서 정부 기관의 장관님들에 대해서는 뒤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두로 제안 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4항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설명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시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도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로 검찰청 폐지까지 단 86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날이자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날입니다. 그날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국민과 맺은 이 약속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안드리는 법률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시민사회가 수개월에 걸쳐 심사숙고에 마련한 안입니다. 학계와 법률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문 하나하나를 국민 눈높이에서 다듬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그 직무를 다시 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공소기관은 기소에 충실하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새 제도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이며 이 법안의 뼈대입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법률에 담았습니다. 과도하고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금지하고 피의자 진술의 녹음을 의무화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신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사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방어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하위 규칙과 관행에 맡겨져 있던 인권보호 장치를 이제 법률의 지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셋째,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법적 기준을 세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사건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시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86일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관이나 세력의 이해가 아니라 오랜 세월 국민이 요구해온 원칙이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온 국민이 확인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개정안이 그 시급성과 무게에 맞게 조속히 그리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잘하고 중수청을 통해서 수사를 전문화하고 국수본이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확실하게 처벌해서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만드는 과정, 범죄자 잡는 수사기관이 훨씬 더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수청에서 검찰청에서 하던 수사를 중수청이 전문적으로 해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장관님. 네네. 이게 그 장윤기 사건, 네, 아까 장관님께서 뭐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 안 하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뭐 이례적인 사건은 맞습니다. 네.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하고 조선일보,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으로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살인자 편에 서고 있다. 한동훈은 오늘도 조선일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살인자 편인가?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수사권과 관련해서 정부는 방침을 정했고 그렇다면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게 지금 과거에 조선일보와 한동훈이 콜라보가 되어가지고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일으킨 장본인들 아닙니까? 조작 수사하고 조작 기소하고 이런 정치 검찰의 폐해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 지금 검찰개혁 국면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부하 내동하는 검사들 언론 플레이를 장관님께서 감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게 검사들이 이 사건을 갖고 뭐 한동훈 의원이나 또는 국민의힘과 뭐 소위 말하면 작당을 해갖고 언론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아시는 것처럼 성취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광주지검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뭐 저는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뭐 이걸 갖고서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 사건이 이제 살인으로 송치가 됐는데 강간살인으로 제명이 변경됐습니다. 네네. 변경된 이제 중요한 요인들을 봤더니 경찰에서는 리얼돌에 대해서 경찰 단계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DNA 채취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분석관이 이게 성적 목적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냈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강간살인으로 송치할 수도 있었고 그냥 살인으로 송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안인데 그냥 살인으로 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지금 보니까 이 사건이 송치 이후에 5월 22일 날 광산경찰서에서 추가적인 범행, 그러니까 범행 당일날 이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른 이 당일날 다른 강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간과 이게 연이어가지고 이렇게 갔다면 이것은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그 추가적인 사건을 검사가 송치받아 보니까 종합해서 이것은 강간살인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광산서에서 여천계에서 아마 그 강간 사건은 수사를 했던 것 같고요. 이 사건은 강력에서 했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했다면 경찰에서도 강간살인으로 송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이 사건은 경찰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수사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강간살인으로 왜 송치를 안 했냐 이 부분은 보안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대해서는 죄명 변경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아쉬운 건 뭐냐 하면은 리얼돌 관련해서 검사들이 아버지가 리얼돌을 뭐 폐기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어마어마하게 초기에 나왔는데, 리얼돌 관련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이미 사진을 촬영했고 DNA도 채취했습니다. 그럼 기록에 그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검사가 영장을 할 때. 그러면 리얼돌을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검사가 영장 단계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던 거, 검사가 그렇게 했던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도 수사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경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검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 정적 죽이기 수사에 동원됐던 범죄 검사들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검사들은 지금 우리 오늘도 나왔는데 특검에서 검사들의 내란가담 정황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사들은 단 한 명도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주세요.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경찰이 유착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그것이 해결책이라면 다른 모든 선진국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이 처리되는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행안부와 법무부가 그 문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는 억울한 죽음에서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발견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안부, 검, 경이 모두 다 합심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 검찰개혁 법안 과정에서 촘촘히 두텁게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권한, 인재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뭐 공소청, 준수청 만들어졌고 없는데, 다만 1차 수사기한인 그 경찰이나 중수청이나 어떤 국가수사본부나 1차 수사기한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좀 소홀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일관된 주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윤기 관련 사건에서는 의원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보호받은 바에 의하면은 검찰 단계,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장윤기 승차 내부 블랙박스 SD 카드 문제, 아버지 집 압수수색 해갖고 찾아낸 것들, 장윤기 1년지 통신 조회한 것들, 그 다음에 카드 내 해갖고 사용한 것들, 그 다음에 화물트럭 블랙박스 확인해갖고 뒤에 문 열어놨던 거, 이런 것들이 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언론 플레이를 갖다가 검찰이나 또는 광주지검에서 한 게 아니고 올라온 사건들이 의심이 됐기 때문에, 의원도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 수사했을 때 약간 프로파일링을 해보니까 그런 의심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면밀히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뭐 검찰에서 이 사건 하나 강조해갖고서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처럼 피해자가 있을 때 총동원해서 그 범죄자를 잡는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이 1차 수사를 하면서 경찰 안에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확실하게 처벌되고, 그 수사관들이 그 아버지 경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교체할 수 있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경찰도 검찰도 중대범죄수사청도 마찬가지이면서 이 과정 속에서 또한 언론도 큰 역할을 함께 해줘서 이 범인을 잡게 되었으나,
혹시나 이 범인이 더 큰 범죄가 어디 더 남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총동원되어서 하늘에 간 우리 그 여학생은 말이 없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그 유족은 아주 영원히 가슴에 한이 맺힐 겁니다. 그 한을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걸 풀어낼 수 있게 저희 법사위와 행안위 등 모든 직역이 다 그 역할들을 함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